안녕, 소니야. 완전 새로워진 하나은행 얘기 한번 들어볼래? 초개인화된 마이데이터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해줘. 어떻게? 어떻게? 완전 디지털적으로. 오, 진짜? 그럼 손 하나만 까딱하면 다 된다는 얘기. 완전 쉬운데? 자, 이제부터 집중. 그뿐만이 아니야. 부동산, 자동차 금융, 골프. 우와. 안 되는 게 없어. 거기다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클래스가 다른 네트워크. 클래스가 다르지. 월클 인정. 맞아, 인정. 인정. 일할 땐 자유롭게, 요즘 스타일로. 스마트 오피스니까 내 위주로, 내 생각대로. 색다른 힐링도 가능해. 우와. 쉿, 낮잠도 가능. 와, 실화야? 응, 싫어. 내일의 나를 더 기대하게 만들고 스타트업도 경험해보고 라이브 방송까지 다양한 브랜드와 재밌는 콜라보부터 와,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도까지. 어때? 마음에 들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 완전 힙한데? 맞아, 인정. 금융의 넥스트 하나가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 앞서갈게요. 하나은행. 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인사 섹션 이영희 과장입니다. 네, 우선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 이 영상은 저희가 동아일보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영상입니다. 아직 유튜브나 TV 방송에서 나가지 않은 영상이고요. 여러분들께 선물로 처음으로 보여드리고자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제 우선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직접 이렇게 뵈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 은행 취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취업팀을 알려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2021년 동아일보 리스타트 잡페어 하나은행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히 보시기에 하나은행 연역입니다. 우선 1971년도에 이제 국내 최초의 민간금융기관인 하나투자금융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은행으로 전환되었고요. 차례로 충청은행, 보람은행, 서울은행과 합병을 해서 이제 은행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도부터 하나금융그룹이 출범이 되었고요. 저희 보시다시피 2015년도부터는 외환은행과의 합병을 통해서 KB 하나은행으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부터 이제 브랜드 명칭, 이제 KB가 너무 조금 입에 붙지 않아서 이제 하나은행으로 이제 변경을 하고 이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으로 이제 꿈을 펼치기 위해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최근에 지은 저희 은행 본점 건물입니다. 아주 멋있게 지어졌고요. 그리고 2024년 혹은 2025년도에도 청라에서 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그 건물도 지어지면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은행의 자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은행은 이제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은행으로 이제 국내 최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24개국의 216개의 영업점과 이제 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행은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 영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국적이 다양한 직원분들이 글로벌 현장에서 직접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내 직원들이 해외로 나가는 OJT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 MBA 등 당행의 오랜 노하우로 완성된 다양한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입행하셔서 해외로 나갈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은행은 은행을 데이터 기반 정보회사로 바꾸고 ICT를 결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코로나19 전부터 이제 금융권의 큰 화두인 디지털화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당행에서는 디지털 금융 강화에 특히 주력을 하고 있고, 예. 디지털 분야에서는 누구든지 행내 DT 유니버시티를 통해서 본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적 측면에서는
손님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금융의 확대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플랫폼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으로 금융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적 투자 그리고 외부사와 제휴 확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미션, 비전, 핵심 가치를 좀 같이 봐드릴게요. 예. 하나은행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비전 달성을 위한 전문 역량과 리더십을 가진 직원분입니다. 예. 구체적인 핵심 가치로는 열정, 열린 마음, 손님 우선, 전문성, 존중과 배려, 그리고 정직과 선실이 있고요. 스스로 도전하는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강한 실행력, 그리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조직 내 신뢰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여 이끌어가는 조직 리더십, 그리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명확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혁신 리더십을 갖춘 분이 당연 하나은행의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앞서 설명드렸듯이 충청, 보람, 서울, 외환은행과 계속 합병해오면서 성장해온 만큼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하면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정이 넘치는 디지털 그리고 글로벌 금융 전문가를 꿈꾸는 분이시라면 우리 하나은행에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저희는 이제 건강한 하나은이라고 해서 이제 치료비, 실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스장, 골프장 등 이제 운동시설 이용 요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본점 건물에는 헬스장, 도서관, 그다음에 의무실, 그다음에 식당 등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근무 환경은 되게 좋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년 임직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결혼하셨다면 배우자에 대한 건강 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옆 부서에 전문 이제 심리 상담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회사나 혹은 가족에서 어느 정도 심리 상담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저희 쪽에서 그 부분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당행의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좀 보시면 연간 15일 동안의 특별휴가와 리프레시 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일 동안의 휴가를 다 소진하게 되시면 거기에 따른 리프레시 휴가 지원비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명 하나 콘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아난티, 부산에 있는 아난티도 제휴를 맺었는데 이제 휴양시설 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연 3일 동안, 3박 동안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예, 여기 가정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주 52시간이 정착이 완벽히 돼서 하루에 8시간 근무, 그리고 6시에 정시 퇴근하는 문화를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는 이제 비정기적으로 각종 문화와 여행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COP라고 해서 그 은행 내에서 다양한 사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잘 돼야 또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친화적인 제도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녀 유치원 그리고 중고, 대학교 자녀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정기적으로 주말에 가족 체험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 2회 정도 자녀 캠프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일과 결혼기념일에 선물을 지원을 하고 있고 경조사 관련된 거는 본인이 자녀 결혼, 아니면 부부 관련된 환갑이라든가 그러니까 배우자분의 환갑이라든가 이런 행사에도 비용을 지급해드리고 있고 장례 지원 그리고 이제 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또 다른 별도의 인정휴가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당행 그 하나금융 그룹에서는 직장 어린이집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에 대한 부분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인재개발 부분 같은 경우는 당행에서는 현재 이제 인재개발 섹션에서 여러 가지 CDP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를 이제 커리어 패스를 계속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입행하신 후 이제 그 하나 글로벌 캠퍼스를 통해서 본인에 맞는 CDP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과정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외 MBA 그리고 GFM 글로벌 프론티어 마스터스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국내 대학교, 서울대 연고대, 서강대, 카이스트 성균관대 등의 MBA 과정과 그리고 해외, 미국, 영국,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독일 등 여러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그 업무 역량을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반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FM이라고 해서요, 글로벌 프론티어 마스터즈라고 해서 국내 국내의 경험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인재의 글로벌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준비해 있습니다. 국내 연수를 통해서 선발이 되시면 현지로 한 6개월 정도 OJT를 가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방금 전까지는 은행에 대한 소개였는데 이제부터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거예요. 과연 그러면은 채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Y 하나라는 거를 이렇게 좀 적었는데 사실 모든 면접, 모든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왜 여기에 지원했는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서류든 필기든 면접이든 탈락할 확률이 저는 99%라고 생각합니다. 입사 동기는 말 그대로 면접관들이 가장 많이 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은행 그리고 저희 하나은행뿐만이 아니라 타행 혹은 타사에 지원을 했을 때 왜 그 회사에 취업을 했는가는 모든 과정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에 지원하시든 반드시 꼭 답변을 준비해 놓고 면접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당행에서 가지고 있는 전형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행에서는 우선 서류와 필기와 면접 전형을 진행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관문인 서류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서류 전형을 진행하다가 보면은 가장 많이 좀 탈락하시는 분들이 입사 지원을 하나은행에 하셔야 되는데 타사를 적어 놓은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거의 100% 탈락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입사 지원서를 쓰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자기소개서에서는 은행이 질문하는 그 항목들이 각 있을 겁니다. 통상 2가지, 3가지 항목이 될 텐데 이 질문을 통해서 과연 이 화자가 말하는 원하는 답변이 뭔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저희가 그냥 질문을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당행에서 추구하는 인재상 혹은 방향성에 맞게끔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타 지원자와 대비해서 남다른가를 보여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Y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본인이 왜 뽑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정확성 그리고 정직성이 꼭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 자기소개서는 실제로 서류 전형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면접 전형으로 넘어가게 되시면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작성했던 모든 내용을 면접관들이 보고 질문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셨거나 그런 부분을 하시면 면접 전형에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시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점이 우월하고 본인이 그리고 점수가 높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한 경험이라던가 아니면은 본인이 리더로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쓰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너무 길다고 좋은 자소서도 아니고 너무 짧다고 좋은 자기소개서도 아닙니다. 임팩트 있는 답변을 꼭 반드시 하나씩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은행에서 최근 디지털과 글로벌이 화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어학 성적에 대해 많이 여쭤보시는데 어학 성적 물론 있으면 좋죠.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있으면 좋지만 이 글로벌이라는 게 꼭 어학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본인의 글로벌 역량을 어학 대신에 다른 거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을 자기소개서에서 설명을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봉사활동이나 해외 연수 관련된 걸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게 꼭 있다고 해서 항상 높은 가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봉사활동이나 해외 연수의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성장을 적는 게 가점이 되는 거지 이게 있다고 해서 가점이 되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셔서 자기소개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이제 필기 전형입니다. 이제 필기 전형은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좀 내용을 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래서 NCS랑 경영경제 상식이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하나은행에서 이제 좀 독자적으로 많이 쓰고 있었는데 탑시트라고 해서 디지털 역량을 평가하는 이렇게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성검사가 있는데 최근 트렌드는 이제 인성검사는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 좀 대체하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NCS나 경영경제 상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중에 많은 문제집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경영경제 상식 같은 경우는 사실 신문을 많이 읽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이제 제가 입행했을 당시에는 사실 NCS나 탑시트는 없었고 경영경제 상식이 주로 위주로 나왔었는데요. 저도 한 2, 3개월 동안 꾸준히 신문을 좀 읽어서 고득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시험이 있다면 좀 신문을 많이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좀 본인의 논리력도 탄탄해지고 이런 필기 전형을 준비하실 때도 은근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면접 전형입니다. 이제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사실 당행에서는 청라에 아주 큰 이제 연수원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아침에 출발을 해서 한 오후 5시 정도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면접을 진행했고요.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크게 3가지 정도의 면접이 있어요. 행동사례 면접, 그다음에 PT 면접, 협상 면접.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세일즈 면접, 본인이 직접 물건을 파는 이제 면접을 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우선 행동사례 면접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보시는 면접일 거예요. 면접관들이 이제 한 3, 4명 정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한 3명, 4명 정도 들어가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면접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건데요. 이 행동사례 면접을 보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행동사례 면접은 사실은 이제 지원자의 과거 행동이 그다음에 미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지는 면접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사지원서에 있는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입사지원서에 있는 자격증과 어학, 그다음에 활동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사례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면접 중에 지원자분들의 실질적인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면접 툴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사례 면접은 저희 당행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은행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도 다 보는 면접들이기 때문에 꼭 잘 준비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행동사례 면접을 보시게 되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사지원서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사지원서에 나온 내용이 이제 질문을 여쭤봤는데 뭐 어학은 뭐 몇 점이네, 그러니까 점수가 꽤 높네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할 말은 네 950점입니다가 아니라 본인이 뭐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준비를 했고 몇 점이었는데 이렇게 늘릴 수 있었다. 이거는 본인의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렇게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좀 이렇게 이해력이 좀 쉽도록 좀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PT 면접입니다. 이제 PT 면접은 이제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디지털 혹은 글로벌 혹은 일반적인 기업금융, IB 혹은 개인금융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나눠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선은 외웁니다. 외우거나 혹은 한 장짜리 A4 용지에 막 써요. 그 다음에 그거를 들고 한 5분 동안 이제 외우는 시간을 드린 다음에 면접관 2명 혹은 3명이 있는 면접실에서 본인이 직접 1분 동안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한 팩트가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말을 할지 이제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이 문제가 약간 아리까리하다라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럴 때는 본인의 생각을 아주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고득점을 할 수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협상 면접인데요. 협상 면접 같은 경우는 인원이 보통 7명에서 8명 혹은 최대 많을 때 10명까지 한꺼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면접관 한 2명과 3명이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예. 이제 협상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뭐 한 5명 정도 나눠서 각각의 협상안을 각각 A, B 그룹에 각각의 협상안을 드리고요. 그것 토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득점, 본인 그룹에 가장 유리한 득점을 하게 되면 협상에서 최종 승리하는 면접
방식인데요. 협상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거기에 대한 변론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논리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고득점을 획득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서류 필기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당행에서는 계속 변경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저희가 채용고가 나갈 때는 실제로 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PD님께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오셨네요. 잠깐 질문 좀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제가 질문을 좀 봤는데 조금 민감한 질문도 있지만 최대한 답변할 수 있는 만큼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봉 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 여쭤보셨는데 이제 당행에서 이제 정규직 행원으로 입행하게 되시면 이제 금액으로는 한 5천 후반 정도대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연봉은 이제 계약 연봉 플러스 그다음에 여러 직무급이랑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를 합친 금액이고요.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면 아마 이 금액보다 더 크게 나오실 겁니다. 예. 이 정도면 최대 연봉, 최고 연봉인 것 같아요. 금융권에서. 예.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행 시 직무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정규직 공채로 채용하셨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동안의 추세는 영업점 배치가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영업점에서 수신, 여신, 외국간, 개인이랑 기업 이런 업무를 하고 잘 아시다시피 ATM기도 만지고 그다음에 손님 돈도 받고 대출도 하고 외국간도 하고 그다음에 커가면서 이제 기업금융, 이제 기업 대출이나 수출입 같은 것도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트랙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좀 많이 희석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전문 직무, 그러니까 전문 계약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 바로 들어가셔서 본인의 현업의 업무를 바로 시작하게 되십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자격증을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이 많으면 좋나요? 혹은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가 있나요? 자격증 많으면 나쁠 거 당연히 없죠. 자격증 많으면 좋긴 한데 이제 자격증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행에 와서 자격증을 했다고 해서 업무에 바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자격증은 본인이 하고 싶은 직무에 얼마만큼의 관심이 있냐를 보여주는 저는 척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자격증에 취득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나중에 면접 전형에서 좀 그래도 할 말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은 많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은행에 전통적으로는 사실 이제 은행 관련된 직무에 대한 자격증에 대한 우대를 많이 줬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파생이라던가 아니면은 펀드, 그다음에 외환 전문력 이런 거에 대한 자격증 이제 가점이나 아니면 혜택을 좀 많이 줬는데 최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디지털 분야에 대한 자격증에도 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ADSP라던가 DAP, 그다음에 ADP, SQLP, SQL, 그다음에 시사 시습, 따기 물론 어렵죠. 근데 이런 게 있으면 가산점을 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면접 시 유의사항 꼭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저는 면접 채용 담당자이기 때문에 면접장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면접장에 직접 들어갔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행동사례 면접을 봤던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면접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면접관의 말을 끊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 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본인이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소통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걸 어떻게 좀 반증하는 걸 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자제해 주시고요. 면접관이 말이 끝나고 하실 때 그 다음에 답변을 생각하셔서 이제 말씀하시면 돼요. 간혹 이제 면접관이 질문하셨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제게 한 30초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좀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아이 컨택트는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제 면접관님들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대화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면접자가 얼마나 좀
정확하고 성실성 있게 답변을 하나를 보거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아이 컨택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간혹 이제 면접자 중에서 일부 분들은 허공을 보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거나 혹은 땅을 보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조금 유튜브나 혹은 이제 블로그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운송합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예. 저는 굉장히 좀 많이 봤는데 사실 저도 문과인데 이제 문과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문과나 이과나 이제 최근 취업 시장에서 워낙 디지털이 트렌드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디지털이라는 게 디지털 이퀄 꼭 코딩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R이나 파이썬이라던가 뭐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꼭 디지털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마케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문과와 이과의 하이브리드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전통적인 은행 산업에서 중요하던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DT를 통해서 디지털 역량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최근 트렌드를 한 번 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기사에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공채 시대는 끝이 났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모든 은행 그리고 모든 회사에서 디지털에 관련된 부분은 수시 채용으로 뽑고 있는 게 트렌드가 정확히 맞습니다. 이제 저희도 당행도 그렇고 타행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공채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긴 한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조금 죄송한 마음이 크고요. 이제 다만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더 많은 방향성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채용 트렌드와 바뀌고 있다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기의 강점을 살려서 좀 더 좀 변화해서 채용 시장에 좀 뛰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유의하시면 하나은행뿐만이 아니라 타행 혹은 타사에서도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메일 남겨드리고 갈 테니까 질문 주시면 성실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당신의 열정과 가능성, PPT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은행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